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보수적이셔서 아무리 여자가 대학을 나와도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나름 해보고 30을 넘지 않게 맞선을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좋아해주고 서로 말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좋은 편에 속해서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물려받아 잘 키워낸 덕에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고, 재력도 튼실해서 저는 고급 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신행을 다녀와서 이상했던 점은 시댁의 여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과 반갑다고 포옹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잘 다녀왔냐며 반겨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셔서 바삐 넘어갔는데, 전 바로 아래 여동생이나 남동생과도 대면대면했기 때문에 가풍이 그런 집안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가씨는 결혼 전이었고 직업이 피아니스트라서 주로 공연이 없는 날에는 학생들 레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상견례 때는 긴장도 했었고 서둘러 진행이 되었기에 별 특이한 점은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촉이라는 건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아가씨는 꼭 한 달에 서너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놀다가 갔고, 여기에 술이 과해지면 집에서 자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리 미혼이라도 자고 가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남매지간의 친해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그것도 새언니가 있는 집에서 굳이 한 달에 몇 번을 자고 간다는 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참고 참다가 하고 말았죠. 여보, 아가씨 외박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놀고 가는 건 몰라도 좀 그렇다 했더니, 집 넓고 게스트룸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내 동생인데 뭐가 어때서?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뭔가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 뭘 지적하면 발끈하곤 했습니다. 전 남편의 그 대답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신혼이고 평일에는 바빠서 제대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주말뿐인데 꼭 그 주말에 자고 가는 아가씨 덕분에 저는 애처백에 남편을 뺏기는 본처의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기분 상한 티를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쪽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모이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하며 주말인데도 동행하지 않더군요. 제 여동생이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들이를 하게 된 거라 가는 거였는데, 안 간다는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지만 생신잔치 같은 대단한 행사가 아닌 거라 그냥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마음 편히 놀다가 어둑해질 무렵 집에 들어왔어요. 여동생 집들이에서 술 한잔 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렀고요. 원래는 자고 올까 하는 계획이었는데 다들 일요일은 쉬자고 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싸준 음식과 친정엄마가 챙겨준 참기름, 고춧가루 같은 식재료들을 낑낑대고 들고 왔는데, 집안에서 남녀가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 죽겠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 부부 침실에서 남편과 아가씨가 서로 툭툭 쳐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자 아가씨는 침대에서 나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새언니 왔어요? 오빠, 나 그럼 갈게. 저녁 먹고 가. 아니야, 나중에. 눈치는 있는 건지 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젠걸음으로 얼른 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를 잡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무한하게. 저녁이라도 먹이지. 당신 내가 부처님 반토막이나 되는 줄 알아? 그만 닥치세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해서 악을 쓰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도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랬죠.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부부 침실에 나도 없는데 뒹구는 건 기분 더럽다고. 대체 둘이 왜 그렇게 붙어서 난린지 모르겠다면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일 따위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주 제가 예민하고 머릿속에는 더러운 생각만 가득한 그런 여자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전 그날 진짜 남편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이 정상인지. 그리고는 남편에게 저녁을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라면과 김치만 내놓고 게스트룸에 들어가서 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제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전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고 뭐랄까요?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의 말이 이복남매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라는 겁니다. 전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간혹 이복남매인 경우 남녀의 그런 감정을 본인들도 모르게 느낄 수 있다고요. 자신의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차라리 묻지 말 것을 그랬나 후회했을 정도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러다 화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면서 일단은 상담센터를 다니며 약을 먹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맞선이라 중간에 소개한 분의 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술을 쓰긴 한 거죠. 그분을 만나서 일식집 룸에서 식사를 하는데 안색도 안 좋고 입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하기만을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묻고 싶었는데 그럴 순 없어서 그분이 워낙 관심 있어 하시는 골드바를 10돈 챙겨서 보는 앞에서 드렸습니다.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분의 말이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외도를 하셨는데 아가씨는 그때 밖에서 낳아온 딸이라는 겁니다. 3살 때 처음 데려와서 시어머님이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더 쇼킹한 이야기는 아가씨가 사귀던 남자가 몇 명 있었는데 제 남편이 어떻게든 몰래 다 갈라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복남매라도 호적에 올라있고 법적으로는 직계 가족이니 연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 서둘러 맞선을 보게 됐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거라는 말을 듣고 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은근히 흘리셨고 저 또한 추측에 맞아떨어지자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분은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여동생을 결혼시키든가 아니면 외국에 자리를 잡게 해보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왜 사람을 사서 누군가를 없애달라면 그런 걸 해결해주는 직업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싶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도 바보는 아닌지라 감정적으로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를 따로 만나 술을 사주면서 제가 그날 미안했다면서 잘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자며 구슬리기 시작했죠.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아니나 다를까 오빠 어쩌고 하면서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던지면서 둘만의 감정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슬슬 말을 하더라고요. 전 치가 떨렸지만 취해서 잠이 들어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떡이 된 아가씨는 시댁에 잘 데려다주고 전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누굴 만났냐고 하길래 아가씨하고 술 한잔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니 자기는 왜 안 불렀냐고 대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끼리 할 얘기라서 둘만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았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더 있었으면 싶었는데
좋은 기회까지 오더군요. 얼마 후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제가 시댁에 들러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지냈던 방에 들어가 샅샅이 뒤져 둘만의 추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손편지였죠. 이건 빼박 어쩔 도리 없는 증거였습니다. 무려 5년치가 넘더군요. 그 후엔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편지들 사이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둘만의 아기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아마 남편은 낳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성향상 그걸 용인할 분들은 아니었고 강제로 수술을 시킨 듯 했습니다. 이 시부모라는 인간들까지도 정말 쓰레기구나 싶더군요. 이런 아들을 별 문제없는 아들로 포장해서 저와 결혼을 시키다니요. 이것이야말로 사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집구석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둘러 집으로 와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또 이런 쪽으로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우연히 남편의 비서로부터 아가씨가 남편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실까지 듣고 나니 결심이 섰습니다. 친정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 분할의 개념도 거의 없었지만 저에게는 카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의 관계 말이죠. 아마도 알려진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시부모라는 인간들은 그래도 사람이긴 했는지 제게 빌며 제발 이런 사실만큼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남의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릴 뻔한 이들에게 정말 앞뒤 봐주는 것 없이 다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게 나중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온 동네,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 위자료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냈고요. 시아버지의 회사의 자금으로 어떻게 해결하신 것 같았는데 얼마 뒤 그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꼭 저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어려워졌던 차에 제 문제까지 터져서 일이 그렇게 된 거였겠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사랑을 이제 찾고 싶다나요? 정말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뭐 둘이 외국에 가서 살던 말던 제 알바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나름 잘 살았던 그 집안 폭삭 무너지게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모르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혼녀 된 것에 대해 마음대로 입을 놀려댔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그 위자료를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모피를 수입해서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잘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첫 결혼으로 저는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저는 이제 훌훌 털어내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